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4,200달러 플러스 2%, 다시 한번 44,000달러 돌파했고 쇼퍼는 정상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상승 나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아발란체도 플러스지만 알트코인은 눈에 띄는 큰 상승은 안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 플러스 1%로 연준위원들 5월 금리 동결 발언에도 상승이 좋습니다. 연준이 5.5% 고금리에도 금리 동결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는 의미고 언제든지 금리 낮춰서 나스닥이나 코인 시장도 방어해 줄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올해 불장으로 본격 진입을 하려면 2월이 가장 중요한 달로 당장에 46,000달러에서 직전 고점 49,000달러 넘는 상승이 나야 됩니다. 이번 주 한국, 중국 설날까지 있어서 알트코인 당장에 하락 없고 버티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호재는 ETF 상장 이후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온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 법인 투자회사들이 코인 거래소 파산 리스크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못했었는데 안전한 블랙록 피델리티 ETF 상장되고 나니까 엄청난 자금들 진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 8일 ETF 상장 이후 19일 거래차 한 달 다 되었는데도 자금 진입은 여전하고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블랙락에서 100밀리언, 피델리티 80밀리언으로 매수 파워 약해지나 했는데 다시 340밀리언, 200밀리언 상승을 했습니다. 피델리티, 블랙락 제외한 아크 인베스트나 비트와이즈, 인베스트, 바네크도 매수량은 작지만 합산하면 170밀리언 매수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레이스케일 제외한 신규 물량이 더 많으니까 당장에 큰 영향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2월 7일 미국 시간 들어온 자금은 1000밀리언이고 그레이스케일 매도한 비트코인 제외하면 순유입이 729밀리언이죠. 그레이스케일 매도 하락장 바닥에서나 영향이 있는 거고 그레이스케일도 47만 개 비트코인 다 팔아버리면 코인 시장 내 영향력 줄어들 수 있으니까 매도 수준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비트코인 연말에 신고점 달성하면 4만 달러대 10만 개 매도한 그레이스케일 CEO는 수익 크게 못 봤다면서 사임될 수가 있는 거죠. 팩트는 ETF 자금들 지속 진입하고 있고 43,000달러 비트코인 낮은 가격도 아닌데 매수 주문은 꾸준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 늘어난 것은 지난주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재선 영향이 적지 않았었고요. 2021년 비트코인 4만 달러 할 때도 계속해서 부켈레 대통령 비트코인 매수해서 작년 1월 16,000달러에서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인구 600만 보유한 소국인데도 중요한 국가 예산 가지고 비트코인 매수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승부를 걸었고요. 결과는 비트코인 평단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재선까지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처럼 지리적으로 중앙아메리카는 국력 약하고 화폐도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높고요. 미국, 멕시코 사이에서 경제적 약탈 당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죠. 그런 나라에서 비트코인 투자 권유하면서 국민들 코인 보유량 대폭 늘어났고 미국 고금리에 엘살바도르 국민들 자산 가치 유지하는데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나스닥에 ETF 상장되면서 신규 자금 진입 지속되는데 이번에 들어온 ETF 자금은 6개월 이상 락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ETF 구매 시 0.2% 어깨 최소 수수료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장기 예치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 약간 높여서 데일리 트레이딩도 할 수 있지만 들어오는 자금들은 개인 투자금보다는 법인 연기금 등 장기로 비트코인 전망 보고 투자하는 자금이 대부분이고요. 코인 거래소 내 거래량은 낮아지는데 나스닥에서 이렇게 댐을 열어가지고 집중 현금 포화를 쏟아주고 있습니다. 2월 나스닥은 1월 빅테크 어닝도 끝나고 호재도 딱히 없는 달이고요. 그런 달인데도 현재 비트코인 월봉은 20% 넘는 상승이 2월에 나온다면 3월 약간 내린다 해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불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월 20% 상승하면 비트코인 48,000달러까지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고 3월 조정이 온다고 해도 최대폭은 마이너스 10% 수준이고요. 현재 가격이 44,000달러까지는 평균 가격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테더 도미넌스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에 음봉 나오면서 내려놓았지만 역시나 빨간색 라인은 매우 강력한 저항 라인이고요. 2011년 4월
4월이나 11월 코로나 버블로 신규 자금 많이 들어오는 구간에도 여기 빨간색 라인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현물 ETF 승인으로 신규 자금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2021년 불장보다는 적은 자금이죠. 매주 중경도 공유하는 기간 총 보량에서도 지난주 비트코인 보량은 38,000밀리언이었지만 2021년 이런 불장에서는 5만 밀리언의 기간 보량 육박을 했습니다. 빨간색 라인 돌파를 한다면 코인 시장 또 신세계가 열리는 거지만 여기 라인 돌파 못하고 다시 상승을 해버리면 2021년 4월 여기 구간처럼 몇 달 행보 이후에 악재로 재상승하는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요.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 이야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는 3월 5일 피델리티, 3월 10일 블렐러 이더리움 ETF SEC 승인을 남겨두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크인베스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수정된 S1 자료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특별한 정보 수정은 없고 현금 창출 및 비트코인 ETF 투자 설명서와 일치하는 기타 사항만 업데이트했다고 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했던 것처럼만 이더리움 신청서 내며 SEC가 통과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 ETF와 비트코인 다른 점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에 있고요. 비트코인도 일부 코인 업체에서 먹튀 사기 업체들도 많고 이더리움처럼 공식적인 스테이킹도 아니고요. 스테이킹은 코인 가격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더리움 작년 하드포크 되기 전까지만 해도 1년 이상 무조건 이더리움 구매 이후 예치 스테이킹을 해야지 이자 나오는 규정이었고요. 하지만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자율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작년부터 예측 정확하게 했던 제임스 세퍼드 블룸버그 분석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된다고 해도 SEC가 스테이킹은 허용 안 시킬 것이다 트윗을 했습니다. 나스닥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자금이 이더리움 스테이킹까지 해서 이자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홀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이고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는 4%로 미국 국채 투자나 예금 금리보다는 낮은 이자율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 계속 높을 수는 없는 거고 미국 금리 이후에 내려가면 반대로 스테이킹 이자가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죠. 부텔리 이더리움 창시자 포함해서 이더리움 커뮤니티도 이 부분을 해결한 이후 ETF 상장시키기 위해서 고심 중입니다. 이더리움 ETF 상장되고 스테이킹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이더리움 ETF 매수할 투자자는 더욱 증가하는 거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리플하고 다르게 2020년 상승장에서 제대로 펌핑받은 코인입니다. 2018년만 해도 리플이 이더리움보다 시가총액 흔적도 몇 번은 있었고요. 하지만 2020년 기점으로 해서 이더리움 20배 넘게 상승했고 SEC와 미국 세력들 보호 아래 성장했다는 루머도 적지 않습니다. 비탈릭 이더리움 창시자의 코인 개발 능력과 자금 운영의 투명성도 한몫을 했죠. 미국하고 SEC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이더리움이라서 ETF 상장 무난할 듯 보이고 스테이킹 허용 문제도 긍정적으로 처리될 듯 보입니다. 블룸버그 분석가 이야기처럼 스테이킹 허용 안 되더라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에서 충분히 이더리움 스테이킹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큰 문제는 안 될 듯 보이고요. 가능하면 나스닥 이더리움 ETF 구매하고 이자까지 받는 구조면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가장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리플 재판 관련해서 새로 미국 법원 명령이 있었습니다. 1월에 SEC가 요청한 리플 회사 2022년 23년 재무제표 공개와 2020년 12월 이후 기관들과의 계약을 개시하는 요구를 법원에서 받아들였고요. 2월 12일까지는 리플이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리플은 지난 소송에 수천억 사용했고 작년 7월 부분 승소까지 이뤄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자료 제출은 문제없을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이런 뉴스는 리플 장기 홀더들에게는 확신을 주는 긍정적인 뉴스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리플 가격은 플러스 0.2%로 큰 변동은 안 나오고 있고요. 리플 당장의 문제는 재판이 아니라 리플 회사가 작년 12월부터 10억 개, 올해 초에도 5억 개 계속해서 락업 해제시키는 것이 리플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고금리에 개인 투자자들 지갑이 얇아지는데 리플이 락업 해제해서 가치 떨어뜨리니까 추가 매수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리플 작년 1월부터 올라온 채널 무너지고 그 아래까지 내려갔는데 웬만한 호재로 상승한다고 해도 여기 채널 하단 맞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4월 리플 재판 종료 완전히 끝난다면 채널 안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리플은 이미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미국 3대 거래소 작년 7월 재상장되었고 전체적인 알트 불장이 아니라면 가격 상승적인 요인도 당장에는 적고요. 대신 리플은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가총액 큰 코인이고 ETF 가능성도 존재를
기대를 합니다. 이더리움 다음에는 리플이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